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7월에 이화영이 부지사가 됐어요. 9월 달에 티타임을 가집니다. 이재명 지사가 나 이제 경기도지사 됐어.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사람들 모이자 해가지고 김용, 뭐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뭐를 갖다가 했느냐. 야, 앞으로 우리 방북 사업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 타이틀이 뭐였다고요?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협력국. 이런 데서 일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9월 달에 왜 티타임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2018년 9월 달에 이재명만 똑 빠지고 북한을 못 갔거든.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3차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빠져가지고 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삐진 김에 티타임 가져가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이게 9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화영이 엄청 쪼였겠죠. 내가 갔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화영이 뭐였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대북 특사였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재명 대표가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경기도지사 꼭 저기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왜냐? 내가 평화부지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평화부지사로 했는데 저희 그 대북 그 방북단에 경기도지사 꼭 그 뭐 끼워줘야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했으면은 잘못한 거고 했는데도 그 안 했으면은 나태한 거고 했는데도 빠졌으면 무능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화영이 그 다음 달에 2018년 10월 달에 북한을 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가요. 두 번 가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그때 김영철도 만나고 김성해도 만나요. 그런데 그때 북한 갔다 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 보도 자료를 갖다가 내요. 보도 자료 내가지고 나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북한 갔다 왔는데 황해도에다가 스마트팜 만든다. 그걸 갖다가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갖다가 그 뭐 기자회견 뭐 이런 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나왔냐면 요번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요. 어떤 보도 자료를 내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님의 뜻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 가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업적으로 봤으니까 지금 같지 않았다고요. 지금 같지 않았고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몇 %였느냐? 79%였어요.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9%.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라도 엮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막 조바심 내고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그 뭐 남북 정상 했는데 10월에 경기도 부지사가 찍 갔다 와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그 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해가지고 황해도에다가 스마트팜을 갖다가 만듭니다. 이거 우리 경기도도 지금 한 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못 참아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를 갖다가 냈는데 그 보도 자료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그 뭐 단순히 그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잘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경기도의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겉으로야 뭐 스마트팜 뭐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되지만 현실적인 건 뭡니까? 500만 불 덤태기 쓰는 거예요. 500만 불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달에 그 제1차 아태 국제회의가 어디서 한다? 킨텍스에서 한다. 킨텍스에서 할 때 누가 참석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참석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다? 리종혁 그 조선 아태위 그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거예요. 저기 이재명 지사 맨 왼쪽에 그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좀 연세 드신 분, 저 양반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바로 리종혁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뭐 이렇게 무슨 김일성 배지 같은 거 달고 있는 사람, 저게 바로 송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국민의힘처럼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저게 안부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안부수하고 송명철하고 닮았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19년에 1월달, 4월달에 200만 불, 300만 불 보내가지고 500만 불 완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노딜이 있었어요. 노딜.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노딜이 있었으니까 그 갑자기 진짜 2018년도에는 남과 북의 관계가 그냥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야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야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에 진짜 뭐 통일의 전기가 마련되나?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트럼프가 뭐 북한 보고 뭐 악의 축이니 뭐니 공격하니 많이 막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2019년 2월에 드디어 어떻게 된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난대. 어디서 만난대? 하노이에서 만난대. 근데 김정은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어떻게 갔다? 기차 타고 갔잖아. 그것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려고 진짜 중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북한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 대륙 횡단해가지고 저도 그 열차 한번 타보고 싶네. 그 열차가 베트남 국경까지 넘어가가지고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둘이 딱 만났어. 그렇게 저렇게 딱 만났으면 어렵게 만난 거니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 뭐 안 갑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구도 남을 것 같은데. 그다음 뭐 굳이 뭐 하노이에서 만날 거 있습니까? 판문점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북경에서 만나든지. 근데 어쨌든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만났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느냐? 저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뭔가 그 성과가 있겠지. 성과는 무슨? 노딜이 됐잖아요. 노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노딜이 됐는데 4월에 김성태가 스마트팜 잔금 300만 불을 보낸다고요. 왜 보냅니까?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뭘 받겠습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갖다가 하네. 잘 될까 안 될까? 이재명 대표는 그 하노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랬을까요? 잘 안 되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반반이었을 것 같은데 잘 됐다라고 하면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야 사실 한반도를 내가 운전하는 거고 김정은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대로 쫓아오는 사람이야. 뭐 그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운전자는 무슨 운전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노이에서 어떤 성과가 아주 훌륭한 성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나 빼놓고 북한 갈 때도 평양 가고 백두산 갈 때도 나 빼놓고 갔는데 그런데 하노이에서 또 이런 성과까지 일어나? 그러면 뭐 난 뭐지? 나는 뭐 진짜 뭐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노딜이 딱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부르느냐? 정진상하고 김용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으니까 어떻다?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독자적인 방북을 갖다가 해서 대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자. 그러면 대통령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하고 김용 불러가지고 방북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화영 부지사 방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설마 정진상이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근데 정진상보다 이화영이 나이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68년생이고 뭐 김용한 보고도 나이가 작은데. 근데 어쨌든 정진상이 이화영 찾아가가지고 부지사님 방북 추진해야 됩니다. 왜 추진해야 됩니까?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사님 말씀이 하노이 노딜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주목받고 대선 가도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정진상이 이야기했다라고 이화영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언제다? 2023년 작년 6월에 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니까 그때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막 그 법정에 와가지고 삭대질하고 정신 차려 막 이러고 그게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이야기.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기사 보고 제가 노트를 갖다가 해놨는데 정진상이 이화영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다. 여기까지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을 보니까 정진상으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요구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노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300만 불 또 나가잖아요. 왜냐? 노딜 됐으면 야 당분간 대북 사업 어렵겠네. 김성태가 300만 불 주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김성태도 눈이 있는데 근데 이화영이 야 200만 불 들어갔고 괜찮아.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재명 김성태 회장이 그러니까 4월에 300만 불 쏜 거잖아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야 이제 500만 불 다 완납했으니까 이제 다 북한 가도 되지. 그러면서 그 경기도에다가 저 경기도 고찰단이 뭡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경기도 고찰단을 초청해 달라고 북한에다 공문 보낸 게 그게 5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7월 달에 제2차 아태 국제회의, 1차 킨텍스에서 있었던 아태 국제회의의 뒤를 이어서 마닐라에서 제2차 국제 아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김성태가 리종영 만나가지고 야 저기 우리 그 지사님이 5월달에 그 공문 보냈는데 왜 꽁거 먹은 소식이야? 왜 함흥차사야? 함흥이 북한에 있으니까 함흥차사냐?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종혁이가 정색하고 아 그거는 스마트폰 비용, 방북 비용 따로 있어. 그거 300만 불 깎은 게 그 7월달 마닐라였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김성태가 500을 300으로 깎고 그 중에 70만 불을 먼저 그 리오나함의 주머니에다가 인마이 포켓하라고 찔러준 게 70만 불이잖아요. 70만 불. 그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다 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 이제는 진짜 내가 북한 가네. 아유 참 북한 가기 힘들다. 내가 사실은 2018년 9월 달에 가야 되는데 2019년 7월까지 10개월 지날 때까지 아직도 북한 못 가고 갔는데 도대체 이화영 이 사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속으로 막 짜증내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갖다가 해서 도장을 꽝 찍어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누구한테 전화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신문에는 리종혁한테 전화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왜 리종혁이지? 왜냐하면 김성애도 있고 김영철도 있고 리오남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송명철도 있고 왜 리종혁이지? 라고 딱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노트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리종혁을 어디서 만났다? 1차 아태 국제회의에서 만난 게 리종혁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요. 그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났을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북한 간 거 그 확정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딱 생각하니까 리종혁이 부위원장 그때 위원장이 김영철인가 그러니까 김영철은 그때 한국에 안 왔을 테니까 그 자기가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리종혁이니까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 다 듣고 서울이 아니라 수원이겠죠. 수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리종혁하고 전화 연결해봐. 왜냐하면 그 사람 나 옛날에 저 1차 때 만나고 그랬으니까 구면이야. 그러면서 리종혁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 내용이 뭐였다? 리종혁하고 저기 전화 통화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잠깐 제가 적어놓은 거를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기억한 걸로 하면 그 리종혁이 킨텍스 왔을 때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가지고 그 지사님도 한번 북한 오셔야죠. 약 올린 거예요. 이거는 리종혁이 이재명 지사를 약 올린 거라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9월 달에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차 아태회의가 언제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나름 고위급 이종혁이 그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대표님 9월 달에 평양 못 왔대? 11월 달 와가지고 내가 2달 전에 못 왔대. 왜 못 왔대? 나는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저기 지사님도 한번 와야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속으로 이제 발끈하면서도 그래 나 평양 갈 거야. 그런데 2019년 7월 달 딱 됐으니까 500만 불에다가 500만 불이 이미 다 넘어갔고 300만 불로 낙찰됐는데 그 중에 70만
70만 불 갖고 그러면 이제 나 북한 가는 거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때 나 약 올렸던 이종혁하고 전화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종혁 부위원장한테 김영철이든 뭐 김정은이든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나 빨리 저기 초청해 달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해야지라고 전화로 이야기해야지라고 결심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 전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전화가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은 거지. 그런데 2019년에도 이재명 대표는 심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한 달쯤 뒤에 왜냐하면 이 제2차 아태 국제회의가 7월 24, 25, 26, 27 3박 4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6일 날 뭐가 있었느냐? 그 하늘에 그 날벼락 같은 소식이 딱 떨어지는 거야. 뭐냐? 이재명 유죄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300만 원 유죄다. 날벼락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재수 없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믿었던 거예요. 누구를 믿었을까? 믿을 게 따로 있지 북한 사람들을 믿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믿었던 거예요. 왜 믿었느냐? 500만 불 갔으니까. 그 다음에 70만 불 갔으니까 230만 불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받아먹기 위해서라도 나 초청할 거야. 그러면서 9월달에 뭐 요구합니까? 그 2019년도에 북한에다가 경기도에서 공문 엄청 보내요. 3월달에 뭐 말라리아 뭐 어린애들 그거 뭐 돕자 해가지고 그거 보내고 5월달에 경제고찰단 그거 보내고 뭐 6월달에 쌀 10만 톤 뭐 줄 테니까 나 초청해라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9월달에 뭐 보냅니까? 9월에 북한에 태풍 피해 있는데 경기도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초청해달라 보내고 11월에 민족협력사업 같이 하자 또 공문 보내고 북한 꽝고 먹은 소식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19년은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과 같은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악몽이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화영의 재판으로 이화영의 1심 9년 6개월 실형 선고 구속으로 그다음 보석 기각으로 이게 살아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했던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기소가 되는 일들이 또 발생을 갖다가 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지럽고 막 짜증나고 막 겁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가 어저께인가 민주당에 최고 회의가 있었어요. 최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뭐라고 자백을 갖다가 했느냐? 북한에 현금 보내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현금을 보냈겠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게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건 뭐다? 첫 번째,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거다. 되게 나쁜 거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거다. 세 번째 뭐다?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하는 거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다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북한에 돈이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그걸 갖다 시켰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인너센트하다라고 하면 결백하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그 꼭대기 위치에서 이화영 정진상을 통해서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로 하여금 8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유엔 대북 제재는 뭐 우리가 그냥 쪽팔리니까 그런 거고 첫 번째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 된다. 두 번째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세 번째 뭐가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된다. 이거는 검찰에서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도 추가해가지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라고. 신문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죄 이야기를 갖다가 했지.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다가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영을 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했을까? 이화영은 그 노무현 정권의 대북 관련해 가지고 비선 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화영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호철이 있었잖아요. 삼철 중에 하나인 이호철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던 한 라인이었고 바로 그 밑에 이화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이화영을 이재명 그 지사가 부지사로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신문 읽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반신욕하면서 신문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화영은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갖다 더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해서 북한 자꾸 왔다 갔다 하게끔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화영이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내가 평양 한 번도 못 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갖다가 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아주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재명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유동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감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사면복권 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괴롭게 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화영 관련해 가지고는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수원에서는 두 종류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에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8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7월 12일엔 또 무슨 판결이 나온다?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와 관련된 쌍방울의 대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